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했죠. 이제 파월이 FOMC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증시가 출렁이다가 결국은 하락을 했는데 점도표를 보면서 대체 왜 하락한 건지 제가 근거를 들어서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했어요. 조금 더 하락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 기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층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전망 테이블 1에서는 요약을 해놨어요. GDP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6월달 프리젠테이션 자료에서는 1.7이었습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을. 근데 1.2로 낮추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0.2까지 낮췄습니다. 실업률을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3.9에서 4.4, PC를 2.6에서 2.8, 근원 PC를 2.7에서 3.1까지 올렸어요. 요약하면은 경제 전망이라던가 인플레이션율이라던가 실업률이라던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도표인데 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왼쪽에 6월달, 오른쪽에 9월달 걸로 해놨습니다. 4.0으로 기준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6월달만 해도 올해 말 기준금리를 3.5로 봤었어요. 그런데 4.5까지 본 겁니다. 3달 만에 기준금리 연말까지 정점을 1% 더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4.0으로 봤었는데 4.75까지 봤죠. 내년에 4.75까지 간다고? 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에 3.5로 떨어진다 봤는데 4.0으로 보는 겁니다. 2년 뒤에도 금리가 4.0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과연 기업들이 견딜 수 있고 부동산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인가? 꽤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업이나 부동산이 견뎌서 물가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업이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물가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점도표 쇼크라고 하락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11월 예상금리인데요. 9월 현재 3.25잖아요. 이제 오늘 올렸으니까 11월 달에 0.75를 한 번 더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0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11월 2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달하고 열흘 남았거든요. 40일 뒤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해버립니다. 자연봉을 하게 되면 4.0이 되는데 금리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2월 달에는 0.5를 올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5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12월 14일 날. 3달 뒤쯤 되겠죠? 그때부터는 4.5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년에 2월 1일이 되면은 예상금리를 0.25를 또 올릴 거라 보는 거죠. 한 달 반 만에 금리를 또 올린다 보는 겁니다. 4.75까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65%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1월 달에 금리가 0.25였는데 23년 1월에 금리가 4.75가 되는 거예요. 거의 4.5%를 올린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폴 볼커만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1년 만에 4.5를 올렸으면 제롬 파월도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이제 연준 의장이 되겠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시장을 파괴했느냐? 아니면은 결국 살려냈느냐? 나중에 알 수 있겠죠. 뭐 2년 뒤, 3년 뒤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나 기업들이나 뭐 부동산이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업이랑 투자는 차이가 뭐냐면, 사업가는 기업이 망하든 잘 되든 계속 내가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근데 투자자는 올해는 좀 힘들겠네. 그러면 저는 주식을 팔고 내년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면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파월이 발언한 것들이 많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보다는 낮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경기 침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와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는 안 할 거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물가가 안정되어야 고용 경제성장이 있다.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가 안정되면은 고용이랑 성장이 나올 수 있다. 3스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하향됐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 효과가 나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가격이 원하는 대로 내려가고 있고 집값이 더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제 집 사기 좀 쉬워질 수 있다. 러시아 때문에 독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다. 예상치의 변동이 잦을 거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월간이 아니라 분기, 반기 단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쭉 내려가느냐 쭉 올라가느냐 이래야 되는데 저번에 7월 8월이 좀 꼬였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하게 내려가는 신호가 있을 때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나 이런 것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 고정될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가능하다라 얘기했으니까
뭐냐,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증시에서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도 꺾였고 공급 완화도 됐는데 인플레가 안 꺾인다. 기대 인플레가 문제다라 보는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가 문제니까 연준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서 기대 인플레를 박살을 내주겠다. 박살 내고 나면 어차피 원자재도 꺾인 상태고 공급 완화도 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때 근거를 삼아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나면은 그때는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희망을 하나 찾자라고 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떨어지면은 계속 악재일 거고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되겠네 이러면서 점도표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금리 인상 피크를 찍고 완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CPI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증시는 계속 안 좋아요. 증시라는 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 나우를 봅니다. 경기 침체가 오고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는 건 나중 얘기인 거고 우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다 안 좋았죠.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1% 이상 떨어진 것들이 많고 카카오는 4%씩 떨어지면서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미국 증시도 안 좋았습니다. 보다시피 애플도 2% 넘게 떨어지고 테슬라니 반도체니 다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인데 1,400원을 뚫었어요. 1,400원이 뚫리면 심리적인 뱅크런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이유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111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1,400원을 넘겼고 한국은행에서도 국민연금이랑 통화스와프를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랑 통화스와프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1,400원이냐 1,5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가 정말 넉넉히 있는 게 맞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달러 인덱스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달러 인덱스는 1% 오르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5% 오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금액을 넉넉히 잘 방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했다라는 점도 실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넥스트 스텝의 대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구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 당장 눈에 크게 보이진 않아요. 물가지표가 빠르게 떨어진 것도 없고 러시아가 지금 해소가 돼야지 인플레 해소의 역할 중에 하나 할 건데 러시아는 어제 군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이고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병합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 땅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 러시아 땅을 공격하게 된 거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군 동원령을 발동해서 전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침공하게 되면은 핵을 쏠 수가 있어요. 쏘냐 안 쏘냐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핵 위협을 하는 걸 봐서는 침공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크림반도 사태 때처럼 우리 점령지에다가 포격을 가하면은 핵을 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데 겨울이 다 돼가고 에너지 문제가 되고 유럽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줄 수 있을지 유럽이 미국이 쉽사리 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슬슬 팬데믹 종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러시아 문제라던가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그래도 공급 완화라던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점도표 시기보다 더 빨리 가라앉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